반갑습니다. 은덕입니다. 오늘 살펴볼 모형은 윙에서 발매한 팔스렌더 사무라이입니다. 이 제품은 네코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의 일러스트로 제작되었는데요. 이분이 그린 일러스트는 과거에도 복수의 제조사에서 여러 번 제품화가 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몸에 딱 붙는 복장이 많아서 신체 라인을 강조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A부터 Z라는 시리즈가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시리즈입니다. 오늘 살펴볼 팔스렌더 사무라이는 제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팔스렌더라는 시리즈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피그마로도 진행 중인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이 출시될 걸로 예상되며, 스케일 피규어로는 현재 두 번째 제품화가 된 팔스렌더 랜스도 출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제품을 살펴보면 간단한 조립을 해줘야 하는 구성인데, 측면에 결합하는 장검은 팔과의 간섭으로 인해 팔을 분리해준 후 결합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얼굴은 마스크를 벗고 있는 헤드가 통째로 추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조립을 해주면 이런 모습이며, 삼다수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앞서 소개했던 대로 몸에 딱 붙는 복장으로 라인을 강조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는데요. 방어력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전신에 갑주로 덮여있는 여성 사무라이는 희귀하면서도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사기 조합이라고 불리는 검은색과 빨간색의 조합, 그리고 머리는 핑크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첫인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를 살펴보면 하나의 거대한 바위의 일부분처럼 보이는 느낌으로 표면이 일부 패여있는 디테일과 무언가 앞에서 뒤로 쓸고 지나간 느낌을 도색으로 표현해 주었는데, 오랜 기간 풍화되거나 갈려나간 느낌을 묘사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발은 디자이너의 특색이 느껴지는 매우 높은 하이힐로 복장과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전신에 복장이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마치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 복장처럼 입고 벗는 게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첫인상 때는 슈트 같은 복장이 먼저 눈에 들어와 느끼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다리의 디테일이 좌우가 다른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까지 오는 롱부츠를 신고 허벅지에 방어구를 덧대고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정강이의 허벅지 앞쪽이 한 번 덮여있는 모습으로 양쪽 다리가 구조적으로 다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다리의 디테일을 보조해주듯이 다리 전체를 두꺼운 가죽이 감싼 왼쪽과 다리 앞부분만 보호구로 덧댄 느낌의 오른쪽 종아리는 두께가 차이나는 만큼 양쪽 종아리의 굴곡이 달랐고, 그 부분을 음영도색으로 도드라지게 표현해주는 게 재미있으면서도 현실적인 표현을 중요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몸체 뒤쪽으로는 버클의 디테일이나 높은 힐 때문인지 엉덩이가 높아져 있는 묘사가 좋았고, 자세히 보면 가랑이 사이에 약간의 디테일이 보이고 있는데, 설마 지퍼인가? 몸에 딱 붙는 옷인 만큼 엉덩이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재미난 포인트였습니다. 측면에 있는 넓은 장식은 주름이 없이 축 늘어진 걸 보면 두꺼운 옷감으로 보였고, 안감에는 울퉁불퉁한 엠보싱 표현이 보여 옷감 안쪽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두께감과 길이로 보아 자신의 무장에 의해 베이거나 찔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보였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표면에 있는 가시나무의 그림도 어쩌면 자기 자신에 의해 상처를 입는 걸 표현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무장은 매우 기다란 장검 두 자루가 엇갈린 모습으로 측면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길이가 미미하게 달라 보이기 때문에 쌍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길이가 너무 길다고 느껴져 쌍수를 사용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사무라이들이 무장의 파손을 대비해 두 자루씩 들고 다니는 걸 재현한 것 같았고, 칼집의 디테일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지만, 손잡이의 디테일은 붉은색으로 엮어 마감한 전통적인 디자인과 다른 한쪽은 나름 근대적 느낌이 나는 디자인으로 차별점을 두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칼은 두 개 모두 빠지지가 않아요. 상체는 일부만 갑주로 디자인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복장이 여러 겹으로 만들어졌다는 디테일이 다수 보였는데요. 그런데도 복부는 음영 표현을 통해 입체감을 표현하였고, 가슴 역시 의도적인 느낌으로 물방울 형태가 크게 조형이 되어 있어 역시 이 부분만큼은 현실성과 타협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표현하여 흡족했습니다. 아주 칭찬해. 팔보호구는 붉은 손가락과 어두운 회색 갑주 부분이 좋은 색감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그 형태도 옛날 갑옷의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었는데요. 중간중간 붉은 매듭이 포인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손가락의 표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팔꿈치 안감은 신축성이 느껴지는 묘사가 양쪽이 같았지만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다리처럼 비대칭으로 디자인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팔보고 자체는 양팔이 같은 디자인이었지만 왼팔에는 오른팔에서는 볼 수 없던 넓은 판이 연결된 방어구가 달려있어 외형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넓은 면적 안에도 디테일을 잘 담아내어 심심하지 않게 정보량을 담아주었습니다. 등에는 버클이나 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디테일이 다수 존재했고, 팔다리에서 보였던 작은 금속과 형태는 같았지만 크기는 매우 큰 금속이 등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목의 디테일 역시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발끝부터 목까지 전신의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복장이었습니다. 헤드 조형을 살펴보면 정면을 응시하는 눈과 속눈썹 끝이 위로 치켜 올라가 있는 디테일이 깔끔하게 프린팅되어 있었고, 투구의 입마개가 머리 위쪽에 있는 투구의 일부분과 붉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연결되어 있는 끈의 매듭이 매우 섬세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 나름의 포인트로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전체적으로 단발머리의 형태에 양쪽 옆머리만 가슴까지 내려와 있는 스타일로, 헤어스타일에서는 개성이 느껴져 나쁘지 않았지만 살구색 머리가 연한 편이라 하이라이트 도색이 잘 보이지 않아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윗머리의 표현도 세밀한 조형의 느낌이 아니라 마치 덩어리를 붙여놓은 느낌으로 보여져 아쉬운 디테일이었는데요. 복장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디테일을 생각하면 이런 머리의 표현은 일러스트의 느낌을 살린 의도적인 표현이겠지만, 아무래도 윗머리가 드러나는 조형인 만큼 헤어의 도색과 조형을 좀 더 정보량을 담아 완성도 있게 마감을 해줬다면 압도적인 몸체 조형과 더불어 매우 좋은 인상의 헤드가 되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봉되어 있는 추가 헤드를 살펴보면 홍보 사진으로는 추가 헤드의 헤어스타일이 같은 디테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제품은 옆머리의 디테일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다소 휘어 있었는데요. 단순 변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휘어놓은 것처럼 보여 저는 있는 그대로 장착해줬습니다. 그리고 언마스크로 인해 꼭 담은 입이 드러나 있어서 눈매와 함께 보게 된다면 차가운 성격의 캐릭터라고 느껴지는데요. 평소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마스크를 쓴 헤드로 전시했을 것 같은데, 바람에 날리는 헤어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지만 나름 분위기가 느껴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헤드가 취향이실까요? 오늘은 윙에서 발매한 팔스렌더 사무라이를 살펴봤는데요. 헤드 조형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기는 했으나 커다란 무기를 걸치고 있는 박력과 전체적인 라인에서 나오는 매력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상당히 수준급의 모형으로 느껴졌습니다. 초반에 말했던 대로 팔스렌더 시리즈는 현재 진행형이고, 스케일 피규어 제품들은 계속해서 구매할 예정인데요. 어디까지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시리즈를 살펴본다면 같은 시리즈를 한데 모아 영상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인 랜서가 이미 배송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이 사무라이 처자는 다시 한번 등장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